동백꽃 필 무렵 마지막 회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성인이 된 필구는 메이저리그 진출이 결정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동백과 용식은 집에서 TV로 필구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집안 벽에 걸린 여자 교복이 클로즈업 되는데요. 명찰에 황고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마도 동백 용식의 딸로 추정이 되는데요. 고운이란 이름은 향미의 본명입니다. 과거 향미는 동백에게 다음 생에는 언니 딸로 태어나고 싶다는 애틋한 말을 건넨 바 있는데요. 향미의 죽음 이후 동백은 그녀의 바람을 잊지 않고 딸의 이름을 고운이라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커뮤니티 감상 후기에 이 장면을 언급하는 내용이 꽤 있어서 설명드렸고 드라마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일본 반응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동백꽃 필 무렵을 소개하는 기사가 거의 없어. 이거 너무 재밌고 후반에 계속 울었어. 같은 해에 방영한 이태원 클라스나 사랑의 불시착을 제치고 한국 드라마 순위 1위 드라마인데 화제에 오르지 않은 게 신기해. 나의 아저씨처럼 메시지성이 강한 작품이었어. 갈수록 재밌어져. 최종회가 최고인 점도 비슷했어. 단지 좀처럼 빠져들지 않아서 몇 번이나 좌절했고 별로 재미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부정은 할 수 없어. 좌절해버리는 것도 무리는 아냐. 하지만 끝까지 다 보면 정말 잘 봤을 거라고 생각되는 드라마라고 보장해. 너무 좋았어. 살인사건 부분은 무섭지만 정말 좋은 드라마였어. 개인적으로는 사랑의 불시착이나 이태원 클라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작품이야. 평가도 좋고 좋아하는 배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빠져들지 않았어요. 밝고 영리한 남자 배우의 인상이 강해서 공효진의 어두운 느낌이 개인적으로 맞지 않았어요. 아들은 연기도 잘하고 잘생겨서 장래가 기대되는 아역 배우였습니다. 용식이와 동백이, 여태껏 본 한국 드라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커플이었어. 귀여운 이 두 사람을 계속 보고 싶어. 긴장감도 잘 끌어들여서 즐겁게 해주었고 등장인물들도 좋은 점도 있어서 좋아하게 되었어. 그러나 야구선수 너는 싫다. 한국 드라마는 마지막 회에 급하게 대충 정리되는 패턴이 많았는데 마지막 회가 너무 좋았어. 특히 황고운 명찰이 붙은 교복 장면은 가슴이 떨릴 정도로 감동했어. 그 순간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나 싶을 정도야. 처음 몇 차례는 동네의 상황 설명만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왜 평가가 높은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과거부터 이어진 연쇄살인 사건이 밝혀지면서 갑자기 재미있어졌다. 게다가 단순한 서스펜스가 아닌 게 좋다. 엄마와 아이의 이야기가 진짜 테마인가? 단지 한국의 부모 자식 관계가 진한 것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데 그 부분이 위화감이 있다. 일본인이 보기에는 너무 밀착되어 있다. 같은 해 방송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독한 부모도 밀착된 부모 자식 관계의 결과니까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마지막은 서민창가. 가게 아줌마가 우리는 정권을 넘어뜨리기도 했을 만큼 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한국에만 설득력이 있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기적이 될 수 있을까? 서스펜스, 러브 코미디, 가족애 여러 가지 가득 차 있지만 잘 정리되어 있다. 처음에 이야기 전개 속도가 느리지만 그것을 상쇄시킬 정도로 후반에 걸친 각본이 훌륭했다. 특히 19화부터는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서스펜스, 사랑, 휴먼의 요소가 매우 균형 있게 이루어져서 마지막까지 질리지 않고 즐길 수 있었다. 동백이의 어머니는 강하다 라는 느낌도 좋고 전 남친도 왠지 미워할 수 없다. 필구는 소중하고 향미는 안타깝고 동백이 엄마는 따뜻하고 믿음직스럽고 용식이는 착하고 등장인물 모두 매력적이었다. 살인마 존재의 섬뜩함, 무서움도 좋은 재료였다. 연애도 사랑도 서스펜스도 여러가지 섞여 있어서 욕심 많은 나는 질리지 않고 볼 수 있는 딱 맞는 작품이었다. 다른 사람들한테 권하고 싶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주인공에게 짜증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스토리는 엄청 좋았지만 강하늘이 아니었다면 그만두었을지도 몰라. 영화 어바웃 타임처럼 지그시 행복해지는 드라마. 동백이가 점점 성장을 해서
튼튼하고 씩씩해져 가는 모습에 정말 감동했는데 거기에 유머도 자연스럽게 섞여 있어서 최고야. 정말 좋은 드라마 오랜만에 봤어요. 엄마와의 에피소드도 좋아. 필구도 너무 착해. 몇 번이고 보고 싶은 드라마. 조금 전개가 더딘가 싶기도 했지만 한부모의 고뇌와 가난의 사회 문제 속에 서스펜스 요소도 있어서 재미있었어. 다른 등장인물들의 캐릭터가 좋았어. 개인적으로는 향미가 너무 매력적이었어. 안타까운 인생이었지만 돌아갈 곳이 생겨서 다행이야. 아이를 가진 부모는 강하고 사랑의 힘은 대단하다. 사람과의 인연이나 배려가 중요하구나 라는 따뜻한 기분이 드는 드라마였습니다. 어떤 한국 드라마든 다 보고 나면 꼭 이게 최고의 드라마야 라는 감정이 드는데 이 드라마는 진심 최고야. 사건, 연애, 가족 이야기가 이렇게 잘 조화된 드라마는 없을 거야. 한국 드라마는 정말 각본이 잘 짜여 있다고 할까? 마치 영화 같아.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는 사람이 아니면 어렵다는 정보가 있었고 아무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보라고 했는데 결국 참은 보람이 있었다. 한국 드라마에 있어 빠른 전개도 없고 재벌도 도련님도 안 나오고 기억장애도 없다. 그렇지만 마지막 2화 정도로 단번에 끌려 들어갔다. 미스터리로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가족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된다. 게다가 소중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진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으냐가 관건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빼면 좋은 드라마다. 처음 보기 시작했는데 다른 드라마와는 달리 서서히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10화 지나면 진짜 빠져들어요. 용식이의 한결같은 사랑 최고, 옹산 아줌마 군단 최고, 그리고 동백이도 귀여워서 최고. 처음에는 뭐지? 라고 생각했던 등장인물도 어느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옹산에서 앞으로도 다같이 평화롭게 지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도 그 가게에서 소주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엄마는 강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한 작품이고 봐서 좋았구나 라고 생각되는 드라마였습니다. 사랑의 불시착도 이태원 클라스도 누르고 2019년 백상예술대상을 수상한 드라마. 그동안 미뤄왔지만 대상도 납득할 수 있는 최고의 휴먼 드라마였습니다. 러브 코미디도 서스펜스 요소도 있어서 울고 웃을 수 있다. 초반부터 즐겁게 봤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여주인공을 상냥하게 계속 지켜보는 용식의 고듬이 점점 스며든다. 이렇게 똑바로 자신을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 타입이 아니어도 좋아하게 될 거야. 착하고 마음 약한 동백이가 용식과의 만남으로 씩씩하게 변해가는 모습도 보기 좋았다. 공효진은 일본인적으로는 특별히 미인 얼굴은 아니지만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서 굉장히 귀여워. 파스타 시절에서 조금도 바뀌지 않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인공뿐만 아니라 어머니나 아이, 옛 남자친구, 여러 사람의 시점에서 정성스럽게 심정이 그려져 감정이입하기 좋았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나 사이코지만 괜찮아 같은 휴먼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일본에서의 지명도는 사랑의 불시착이나 이태원 클라스에 가려졌지만 이것이야말로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하늘 캐릭터가 정말 최고야. 처음에는 이게 재밌을까? 하다가 포기할 뻔했는데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처음에는 분명치 않은 동백이에게 화가 났지만 밝고 고든 용식이가 있어 점점 멋지게 변해가는 게 좋았어. 단순한 연애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사랑이나 서스펜스도 있어서 후반은 전혀 질리지 않고 볼 수 있었어. 동네 사람들도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참견쟁이지만 아무도 나쁜 사람이 없어. 그리고 필구는 귀엽고 연기도 잘해. 그리고 마지막 황고운의 눈물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